중국이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 앞에서 고개를 떨구는 장면 직접 보셨나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이제 단 2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이 전 세계를 상대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입증해냈어요. 최근 네덜란드 스포르트 블레바르에서 개최된 2025회 2026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월드투어 4차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그야말로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김길리 선수가 여자 1500m에서 임종원 선수가 남자 1000m에서 각각 정상에 올라서며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킨 거죠. 이번 대회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금메달 획득을 넘어서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이라는 최고 무대를 2달 앞둔 시점에서 우리 대표팀이 보여준 경기력은 곧 올림픽 무대에서의 성공을 예고하는 청사진이나 다름없거든요. 특히 대한민국 쇼트트랙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안겨준 효자 종목이에요. 역대 동계올림픽을 통틀어 우리나라가 획득한 금메달의 상당수가 쇼트트랙에서 나왔다는 사실만 봐도 이 종목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쇼트트랙이라는 종목 자체가 가진 특성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워요.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초고속 레이싱 스포츠인 쇼트트랙은 순간적인 판단력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폭발적인 순발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난도 종목이거든요. 111.12m 길이의 트랙을 여러 선수가 동시에 돌면서 벌이는 치열한 순위 다툼은 0.001초 단위의 승부가 갈리는 극한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죠. 이런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빠른 스피드만으로는 부족해요. 레이스 전체를 조망하는 전략적 안목,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통찰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하는 순간 가속력이 모두 갖춰져야 하거든요. 김길리 선수가 펼친 여자 1500m 결승전은 그야말로 전략적 레이싱의 교과서 같은 경기였어요. 2분 26초 306이라는 기록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김길리의 경기 운영 방식은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 얼마나 지능적인 스포츠인지를 여실히 보여줬죠. 이번 금메달이 더욱 값진 이유는 바로 상대가 누구였는지에 있어요.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는 현재 여자 쇼트트랙계에서 김길리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선수거든요. 두 선수는 국제 무대에서 만날 때마다 치열한 접전을 벌여왔고 서로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선의의 경쟁 관계를 형성해왔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번 대회가 단독 우승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최민정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시상대 위에 태극기가 2개나 펄럭이는 장면이 연출됐거든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넘어서 한국 쇼트트랙 시스템 전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한 종목에서 복수의 메달리스트를 배출한다는 건 선수층의 두께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올 시즌 총 4차례 진행된 쇼트트랙 월드투어 여자 1500m 종목에서 우리나라는 무려 3번이나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1차 대회에서는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에게 정상 자리를 내줬지만 2차 대회에서 최민정이 3차와 4차 대회에서 김길리가 연속으로 우승하면서 사실상 이 종목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이런 압도적인 성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철저한 훈련 시스템과 과학적인 분석,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물이거든요. 경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길리의 레이싱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어요. 여자 1500m는 13바퀴 반을 돌아야 하는 중거리 종목이에요. 이 거리에서는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면 후반부에 체력이 고갈되기 쉽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초중반에는 탐색전을 벌이다가 막판에 승부수를 던지는 전략을 구사해요. 김길리도 정확히 이런 전략을 택했는데 그 실행 과정이 정말 완벽했어요. 경기 초반 김길리는 7위라는 최하위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갔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어요. 앞서가는 선수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체력을 소모하는 동안 김길리는 뒤에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었던 거죠. 쇼트트랙에서 선두를 지키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에요. 뒤따라오는 선수들의 추월 시도를 막아내야 하고 동시에 자신의 페이스도 유지해야 하거든요. 경기 중반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최민정과 김길리 사이에 위치하던 미국, 네덜란드, 벨기에 선수 3명이 동시에 추월을 시도하다가 서로 엉켜버린 거예요. 쇼트트랙에서는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해요. 좁은 트랙에서 여러 선수가 동시에 같은 공간을 차지하려다 보면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하거든요. 이 순간 한국 선수들의 침착함이 빛을 발했어요. 최민정과 김길리는 앞뒤로 안전하게 자리를 유지하면서 혼란 상황을 피해갔죠. 이 사고로 인해 사실상 4명의 선수만이 순위 경쟁을 이어가게 됐어요.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한국의 2선수. 결승선까지 4바퀴를 남긴 시점에서 레이스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여기서부터 한국팀의 팀워크가 정말 환상적으로 발휘됐어요. 개인전이지만 같은 나라 선수들끼리는 암묵적인 협력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노골적인 팀 플레이는 규정 위반이지만 자연스러운 레이스 전개 과정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포지셔닝을 취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결승선까지 2바퀴를 남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최민정이 아웃코스로, 김길리가 인코스로 동시에 공격을 감행한 거죠. 이건 정말 교과서적인 작전이었어요. 앞서가던 캐나다와 이탈리아 선수는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니까 방어할 방법이 없었죠. 특히 김길리의 인코스 돌파는 가히 예술적이었어요. 가장 짧은 거리를 폭발적인 스피드로 통과하면서 단숨에 1위로 치고 나간 거거든요. 쇼트트랙에서 인코스 추월은 가장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전략이에요. 코너를 도는 과정에서 안쪽은 거리가 짧지만 원심력을 이겨내기가 더 어렵거든요. 조금만 실수해도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김길리는 완벽한 엣지, 컨트롤과 체중 분배로 이 고난도 기술을 성공시켰어요. 결승선 한 바퀴를 남겨두고 1위로 치고 나간 김길리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최종 순위는 김길리 1위, 코트니 4로 2위, 최민정 3위로 결정됐어요. 한국 선수 2명이 시상대에 오르는 쾌거를 이룬 거죠. 이런 성과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치밀한 전략과 완벽한 실행, 그리고 절제된 체력 관리가 모두 맞아떨어진 결과거든요. 김길리는 경기 후 자신감 넘치는 소감을 밝혔어요. 한국은 언제나 올림픽에서 강한 팀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다가오는 올림픽을 위해 더욱 열심히 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죠. 남자부 경기도 만만치 않게 흥미진진했어요. 임종원 선수가 출전한 남자 1000m 결승전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임종원은 현재 서울 노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이에요.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선수죠. 세계 남자 쇼트트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남자 1000m 결승에는 한국의 임종원을 포함해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중국에서 총 5명의 선수가 출전했어요. 여자부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빙상 강국들이 모두 모인 거죠. 특히 중국은 쇼트트랙에서 항상 우리의 강력한 라이벌이에요. 역사적으로 한중전은 언제나 치열했고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죠. 그래서 중국을 꺾고 우승한다는 건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경기 시작과 함께 임종원이 선두로 치고 나갔어요. 1000m는 총 9바퀴를 도는 종목인데 남자 선수들의 경우 폭발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는 레이스가 펼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자 1500m처럼 초반에 탐색전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빠르게 주도권을 잡으려는 공격적인 레이싱이 특징이죠. 경기 시작 30초 만에 순위 변동이 일어났어요. 영국과 캐나다 선수가 코너에서 동시에 추월을 시도한 거예요. 먼저 자리를 잡은 영국의 나이얼 트레이시가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하면서 캐나다의 스티븐 뒤부아가 바깥쪽으로 밀려났죠. 이 틈을 노리고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시겔과 중국의 류샤오왕이 직선 구간에서 추월을 감행했어요. 순식간에 4명의 선수가 선두권을 다투는 혼전 양상이 펼쳐진 거죠. 경기 중반 임종원은 3위를 유지하며 이탈리아와 중국 선수의 뒤를 따랐어요. 특히 중국의 류샤오왕과 거리가 상당히 좁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나 진로 방해 같은 반칙이 발생하기 쉽거든요. 실제로 과거 많은 한중전에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었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비교적 깔끔한 레이싱이 이어졌어요. 경기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중국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어요. 임종원은 여전히 3위를 유지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결승선까지 2바퀴를 남긴 시점에서 드디어 임종원의 스퍼트가 터졌어요. 코너 진입과 동시에 아웃코스로 이탈리아를 단숨에 제쳐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직선 구간에서 임종원은 자신의 강점인 직선 스피드를 최대한 발휘했어요. 쇼트트랙은 코너링 기술도 중요하지만 직선 구간에서의 순간 가속력도 결정적인 요소예요. 임종원은 바로 이 부분에서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폭발적인 다리 근력을 바탕으로 한 가속은 상대 선수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직선 구간에서 속도를 끌어올린 임종원은 다음 코너에서 중국의 류샤오왕마저 제치고 1위로 올라섰어요. 이 순간이 정말 극적이었어요. 류샤오왕은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포지션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임종원의 스피드를 막아내지 못했죠. 아웃 코스로 여유롭게 추월하는 임종원의 모습에서 절대적인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추월당한 순간 류샤오왕이 레이스 중에 고개를 떨군 장면이에요. 이건 단순히 한 경기에서 진 것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한국 선수의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체감한 순간이었던 거죠. 결승선을 눈앞에 둔 마지막 직선 구간에서 임종원은 완벽하게 속도를 유지했어요. 1분 25초 88이라는 기록으로 금메달을 확정한 순간 임종원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는 슛 세레모니를 선보였어요. 이 세레모니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최근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부진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었던 거죠.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임종원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솔직한 심경을 밝혔어요. 월드투어 1차 대회 우승 이후 컨디션 난조로 고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회복에 집중했다고 했죠. 이런 멘탈 관리 능력은 고등학생 선수에게서 기대하기 쉽지 않은 성숙함이에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컨디션을 관리한다는 건 프로 선수의 자세거든요. 이번 대회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 운영 능력이에요. 김길리와 임종원 모두 초반에는 힘을 아끼면서 상황을 관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인 스퍼트를 터뜨렸거든요. 이건 단순히 체력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전체 레이스를 조망하는 전략적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언제 공격할지, 언제 방어할지, 어느 타이밍에 최대 속도를 낼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쇼트트랙이 다른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전략적 요소예요. 일반 스피드 스케이팅은 정해진 레인에서 기록 경쟁을 하는 거라면 쇼트트랙은 여러 선수가 동시에 같은 트랙을 돌면서 순위를 다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빠르기만 해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틈을 포착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행동하는 종합적인 경기 지능이 필요하죠. 한국 쇼트트랙이 세계 최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빠른 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똑똑한 선수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기술과 전략을 함께 익히고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경기 감각을 키워나가요. 이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김길리나 임종원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는 거예요. 올 시즌 월드투어 성적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우위가 더욱 명확해져요. 여자 1500m에서 4번 중 3번 우승, 남자 1000m에서도 주요 대회마다 상위권을 휩쓸고 있거든요. 이건 일시적인 호조가 아니라 지속적인 강세를 입증하는 거예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이런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한다는 건 선수들의 컨디션과 심리 상태가 모두 좋다는 증거죠. 특히 중요한 건 중국을 상대로 한 우위예요. 중국은 쇼트트랙에서 한국의 최대 라이벌이자 가장 큰 변수였거든요. 과거 많은 대회에서 중국 선수들과의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쟁을 넘어서는 치열함이 있었어요. 반칙 시비, 오심 논란 등으로 얼룩지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실력 차이가 명확해지면서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임종원이 류샤오왕을 제치는 장면에서 보듯이 압도적인 기량으로 승부를 결정짓고 있거든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단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월드투어 4차 대회의 성과는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올림픽 직전 마지막 점검에서 완벽한 성적표를 받아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고 전술적인 완성도도 높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쳐오르고 있어요. 한국 쇼트트랙의 올림픽 역사는 그 자체로 영광의 기록이에요.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한국은 단 한 번도 메달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금메달만 따져도 역대 최다 개수를 기록하고 있고 총 메달 수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는 한국 쇼트트랙이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절대 강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예요. 특히 인상적인 건 세대의 교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과거 김기훈, 전희경 같은 레전드 선수들이 은퇴한 후에도 안현수, 이정수, 이호석 같은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했고, 그 뒤를 이어 김아랑, 박승희, 심석희, 최민정 같은 선수들이 명맥을 이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김길리, 임종원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가 또다시 한국 쇼트트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죠. 이런 지속적인 세대, 교체가 가능한 이유는 탄탄한 유소년 육성 시스템 때문이에요. 전국 곳곳에 쇼트트랙 꿈나무들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발굴되고 있어요. 또한 국가대표 선발 시스템도 철저해서 실력만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죠. 이런 시스템적 우수성이 한국 쇼트트랙의 지속 가능한 강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임종원의 사례는 이런 육성 시스템의 성공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예요. 고등학생 신분으로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 출전까지 확정 지은 거거든요. 이건 개인의 재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릴 때부터 받은 체계적인 훈련,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술 개발, 그리고 정신적인 멘탈 코칭까지 모든 것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거죠. 김길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러 차례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발전하고 있어요.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레이싱은 과거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전략적이었거든요. 경험이 쌓이면서 단순히 빠른 것을 넘어서 영리한 선수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의 무서운 점이에요. 올림픽을 2달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컨디션 관리예요.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올림픽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훈련 강도를 조절하고 부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죠. 둘째는 전략 준비예요. 이번 월드투어에서 보여준 전략들이 이미 다른 나라들에게 노출됐어요. 올림픽에서는 상대방도 우리의 패턴을 연구하고 대응책을 준비해 올 거예요. 그래서 기존 전략을 더욱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변화구를 준비해야 해요. 예를 들어 김길리가 보여준 후반 추월 전략에 대해 상대팀이 견제를 강화할 수 있으니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셋째는 심리적 준비예요. 올림픽은 일반 대회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감이 있어요. 4년에 한 번,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는 기회라는 부담감, 전 국민의 기대와 관심, 라이벌들의 집중 견제 등 심리적 변수가 많죠. 이런 압박을 이겨내고 평소 실력을 발휘하는 게 결국 승부를 가르는 거예요.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전담 트레이너, 스포츠 심리학자, 영양사, 의료진 등 최고의 지원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선수들은 빙판 위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데만 집중하면 돼요. 나머지는 모두 전문가들이 관리해주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올림픽이 열리는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는 이탈리아에 위치해 있어요. 유럽 현지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시차 적응이나 환경 적응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월드투어 4차 대회가 네덜란드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미 유럽 환경에 대한 적응을 마친 상태예요. 시차, 기후, 빙판 상태 등을 미리 경험해봤다는 건 큰 이점이 될 거예요. 또한 이탈리아는 쇼트트랙 강국 중 하나예요. 홈 어드밴티지를 누리는 이탈리아 선수들이 강력한 도전자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월드투어에서 이탈리아 선수들과의 직접 대결에서 모두 승리했기 때문에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실제로 김길리가 이탈리아 선수를 제치고 우승했고 임종원도 이탈리아 선수를 압도했거든요. 중국과의 라이벌 구도도 흥미로워요. 역사적으로 한중 쇼트트랙 대결은 항상 불꽃 튀는 경쟁이었어요. 때로는 과도한 견제와 반칙 시비로 논란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우위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이번 대회에서 임종원이 류샤오왕을 여유롭게 제친 장면은 그 상징적인 순간이었어요. 캐나다도 무시할 수 없는 강자예요. 특히 여자부의 코튼이 사로는 김길리와 최민정에게 유일하게 위협이 되는 선수죠.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직접 대결해서 이겼다는 건 올림픽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물론 코튼이 사로도 올림픽까지 2달 동안 더 발전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 상대적 우위는 유지될 거예요.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 가진 특성상 변수가 많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0.001초 차이로 순위가 바뀔 수 있고 작은 접촉 하나가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고
판정 하나가 메달 색깔을 바꿀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이런 변수가 많은 종목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건 실력이 압도적이라는 증거예요.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이길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우승하려면 절대적인 기량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한국 쇼트트랙의 강점 중 하나는 선수층의 두께예요. 김길리, 최민정뿐만 아니라 서희민, 김지우 같은 선수들도 국제 대회 경험이 풍부해요. 남자부도 임종원 외에 박지원, 이준서 같은 유망주들이 대기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명의 경쟁력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건 팀 전체의 수준이 높다는 의미예요. 서로 경쟁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